대치타 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리 오형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7형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의 형식으로 더 세분화되어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오형식으로 구분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해 봤을 때 반드시 문장이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어랑 동사입니다.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렇다라는 건 문장의 형식을 구분해 주는 건 어디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음, 바로 이 동사 뒤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형식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문장의 형식은 누가 구분해 주는 거야? 주어와 동사라는 건 모든 문장이 공통적으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어떤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도 올 수 있고 보어도 올 수 있고 부사어라고 하는 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문장 성분 중에. 그러면 동사 뒷자리에 누가 오는지는 누가 결정해 주니까? 이 동사 뒷자리에 이 동사 뒷자리에 요 세 가지 성분들 중에서 누가 올지를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 바로 동사가 결정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사의 뒤는 누가 결정? 어, 바로 동사가 결정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사를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영어의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동사라고 하는 것과 타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조금 쉽게 구분을 하려면 을이라는 조사나 르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 돼. 무엇 무엇을 혹은 누구누구를 하다라는 형태로 말이 되면 타동사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없이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해석이 되면 자동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는 말과 타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자라는 건 스스로 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혼자서도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자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남타, 즉 남이 필요한 거야. 다른 대상이 필요해야지만 동사의 의미가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되는 동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깼어. 그러면 뭐를? 이라고 물어보게 되죠? 창문을. 이렇게 창문을 깨다라고 해서 을을이라는 말이 붙어야지만 자연스러운 형태의 동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는 울었어. 이렇게 써보게 되면 그녀가 울었구나 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문장이 완전해지죠? 이렇게 동사 뒤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형태를 볼 건데요. 그녀는 되었어. 자, 그러면 그녀는 되었다라고만 해도 뭔가 필요해. 뭔가 더 말이 필요해. 무엇이 되었는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봤을 때 선생님을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을를 붙였을 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가 아니야. 거기다가 자, 타동사랑 조금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해보면 타동사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 이 아이라는 아이와 윈도우라는 목적어가 같지 않거든요. 주어와 목적어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쓰여진 주어 자리에 쓰여진 she와 teacher는 그녀가 선생님인 거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르를 붙였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주어와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이 말을 우리가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쓰여진 문장과 두 번째 쓰여진 문장의 차이는 뭔가요? 두 가지 다 자동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자동사는 그냥 혼자서도 완전히 제 역할을 해내는 동사다라고 해서 얘를 100% 완전 자동사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자동사기는 한데, 그러니까 타동사는 아니야. 그런데 자동사기는 하지만 무언가 보충해주는 말, 즉, 보어가 필요한 아이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50% 동사, 즉 불완전 자동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세 번째 을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웠던 이 동사는 타동사이면서 을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게 되죠. 음, 얘는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보어죠. 그래서 동사에는 이렇게 크게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지지만 자동사는 다시 완전한 100% 동사냐, 불완전해서 보어가 필요한 50% 동사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형식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A는 뭐야? 부사어죠, 여러분.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서 딱히 문장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없다라고 해서 문장이 불완전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부사어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일형식 동사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 동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형태인 100% 동사다. 그리고 누가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문장을 봤을 때 형식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동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거나 숙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통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동사를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문이랑 같이 보면서 한 번씩 동사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보세요. The phone isn't working. 그 전화기는 work는 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죠, 여러분. 고등학교 문법 정도, 고등학교 어휘 정도의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일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아, 그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일단 work라는 뜻이 있고, 얘는 작동하다. 그 다음에 혹은 효과가 있다. 그 일이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할 때 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고 얘는 한정사의 수를 받는 명사 구. 그 다음에 얘는 조동사와 핵이 되는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 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matter이라는 동사인데요. matter,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런 식에는. 그리고 같은 의미 중에 coun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수를 세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her wealth doesn't matter to me. 그녀의 부는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그래서 명사구, 동사구, 그 다음에 부사어 자리에는 전치사구가 쓰인 형태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ard work always pays in the long run. 열심히 하는 일, 즉 어려운 일, 고된 일이라는 것은 항상 페이지합니다.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pay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지불하다가 아니라, 그쵸? 얘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장의 형태가 되고, 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 동사구, 그리고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부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r promises don't count for much. 요거 count라는 단어 방금 전에 봤어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 for much, 많이. 그래서 주어 동사 부사어고요. 명사구, 그 다음에 동사구, 그리고 전치사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sleep이라는 단어는 아까 그 cry, 예문에서 봤던 cry라는 동사도 그렇고 다 알고 있죠? 잠자다, 울다. 이것도 그 자체로도 괜찮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New York City, 뉴욕이라는 도시는 never sleeps, 결코 잠들지 않아. 불야성 같은 조명이 반짝반짝 항상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잠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예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동사를 더 추가하면 la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고요. 지속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일형식 동사를 완벽하게 암기해 주세요. 달달달달.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처럼 이렇게 there 다음에 동사가 바로 연결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많이 봤죠? There is, there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이런 형태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여기처럼 live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다 동사가 있다, 누구누구가 산다라는 형태로서 한 덩어리의 서술어라고 보시면 돼요. There is, there are가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의 한 덩어리의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도치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남자가 살았다 in Varanasi, 인도의 한 도시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형식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형식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형식에 쓰여지는 동사도 자동사였어. 그런데 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100% 동사, 완전한 자동사와 그 다음에 50% 동사, 완전하지 않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한 동사였죠.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형식 동사라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 동사는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출제 빈도도 높은 그 동사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형식 동사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암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상태 동사입니다. 얘는 뭐뭐이다 혹은 뭐뭐인 상태다 라고 해석이 돼요. 요. 자, keep, remain, stand, stay, lie. 이렇게 다섯 가지. 그리고 이미 앞에서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예요. 얘를 유지하다, 남다, 서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형식에서는. 다 어떠어떠한 상태다, 어떠어떠한 상태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야? 예쁜 상태죠? 그러면 예쁜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보충을 해주는 말, 즉 보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감각 동사라고 하는 동사. 혹은 오감에 나타낸다라고 해서 오감 동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각 동사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보다라고 해석을 해. 무엇 무엇을 보다. 근데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보는 건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 근데 감각 동사라고 하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어떠어떠한 상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게 보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뭐뭐 하게 보이다라는 동사의 의미 크게 look, seem,
appear. 세 가지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게 들리다, 듣다가 아닙니다. 무엇 무엇을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는 거. sound.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뭐 있어요? smell.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taste.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feel. 이런 동사들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 동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누가 있냐? go, get, turn, fall, row라는 동사들이 있고요. 얘네를 가다, 얻다, 돌리다, 잘하다, 떨어지다 아닌가요? 네,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동사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형식의 형태로 쓰일 때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뭐뭐하게 되다로 해석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우유가 상했습니다라고 할 때 milk 이렇게 쓰죠. 상하다, go bad. 그럼 이게 나쁘게 가다인 거야? 아닌 거잖아. 나쁘게 상태가 변한 거죠. 원래 그렇지 않았다가. 여기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때 went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예문을 보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여러분. 자, 예문해 볼게요. She grew fat due to a lack of exercise. 그녀는 잘하다야? 아니죠. 뒤에 fat이라는 형용사 보어가 있기 때문에 뚱뚱해지게 된 거죠. 뭐 때문에? due to라는 것은 무엇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아직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부사어 중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운동 부족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명사구, 동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구가 쓰여진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he victim's identity remains a mystery. 자, 그 victim, 희생자의 정체가 뭐뭐인 상태인 거죠. 어떤 상태? 미스터리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명사구, 그 다음에 동사구, 보어 자리에 또다시 명사구가 쓰여진 형태가 되겠어요. 세 번째, the tower stands 30 meters high. 이거는 그 타워가 어떠어떠한 상태인 거죠? 30m만큼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구, 동사구,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구 들어가 있어요. She didn't appear surprised at the news. 그 소식에 놀라다인 거니까 한 덩어리의 보어가 되겠죠. 동사, 주어. 명사구 쓰였고, 동사구 쓰였고, 그 다음에 형용사구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소식에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놀란 것 같은 상태처럼 보이지 않았어.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appear를 나타나다라고 해석하면 문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타이어는 flat해졌어. 상태가 flat하게 변했어. flat은 원래 평평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이어가 평평해진 건 어떻게 된 거야? 펑크난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나서 바람이 빠진 상태를 flat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마지막 보시죠. 자, 그녀가 어떠어떠한 상태인데 in shape라는 거는 되게 모양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야. 체형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거. 운동을 해가지고 딱 잡혀 있는 거. 근데 지금 stay는 이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보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보어 자리에 뭐 나왔어요, 지금? 전치사구 나온 거죠. 명사구,
동사구. 그리고 exercising daily, 매일 운동을 함으로써.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어 자리를 쭉 봤는데,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서 봤던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는 우리 어떤 형태의 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 가지 있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사실 구이긴 하지만 명사구와 전치사구도 보어 자리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형식 문자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3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3형식부터는 이제 목적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얘기지 100%는 아니에요. 더러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는 게 3형식 문장.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문장이 3형식 문장이지만 이 3형식 동사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삼형식처럼 보이지 않아. 타동사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줄 건데, 우리 이 교재의 뒷부분을 보면 기필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교재의 맨 뒷부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기필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법 필수 암기 코치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쫙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70페이지. 선생님 교재로는 70페이지인데 여러분 페이지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페이지 언저리 쪽에 오시면 이렇게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앞에서 배웠던 것들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형식 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삼형식 동사는 그럼 이런 아이들만 외우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사들이 타동사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쓰여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예요. 하지만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자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동사인 것들이야. 사실은 타동사.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discuss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discuss the matter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라고 해서 여기에 about을 딱 넣어버리면 되게 자연스러워. 내가 그냥 얘가 삼형식 타동사라는 거에 대한 인지 없이 이 문장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런데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되는 삼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about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동사들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방에 들어가다 할 때 enter the room이지 enter to room 아니다란 얘기야.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해서 to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reach the airport, reach London 이렇게 뒤에 바로 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누구누구와 같이 결혼하다라고 해서 marry with 쓰면 안 돼. 나 결혼해 줄래?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해? Will you marry me? 라고 얘기를 하지 Will you marry with me?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with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answer to the question 아니고 그냥 answer the question. 그 다음에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리다라고 해서 suit to you 하면 안 되고 그냥 suit you. attend a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하다. to 아닙니다. 그냥 attend a meeting이에요. 여기는 오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mention the book. 그 책에 관해서 언급하다라고 해서 about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pproach the moon. 그 달에 접근하다. 그 다음에 resemble father. 아빠랑 닮았다. 그래서 아빠 누구누구와 닮았다라고 해서 with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따로 정리하고 또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들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아셨죠? 이 밑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라서 다시 우리 앞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you reached an agreement? 너네 합의에 도달을 했니? Have PP가 한 덩어리 표현이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치된 거예요. 너네들이 여기서 you는 너네들이겠네요. 합의에 도달했어? 동의에 도달했어? 라는 의미죠. She answered all my question. 그녀는 대답했죠. 모든 나의 질문들에. 그다음에 잠깐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면 한정사, 그쵸? 순서, 이렇게 된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he married his college sweetheart. 그가 결혼을 한 거죠. 그 college는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they discussed the plan with several colleagues. 여기는 college가 아니라 colleague입니다. colleague는 동료죠. 그래서 그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고요. 누구와 함께? 몇 명의 동료와 함께 토론을 한 거죠. 그다음에 that dress, 그 드레스는 doesn't really suit her. 걔한테 별로 잘 안 어울려. 음, 여기서 끊어야지, 그치? 걔한테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의미. 그 다음에 그녀가 접근했어요. approached the problem, 그 문제에 from a different angle, 다른 각도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접근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most history books, 대부분의 역사책은 don't even mention, 언급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건을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 대해서라는 의미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about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our son, 우리 아들이 will be entering, 들어갈 거예요. college, 대학에 next year. 자, 여기는 부사어죠. 내년을 말하는 건데 얘는 무슨 구야? 명사구죠. 그리고 명사구도 부사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부사어에는 명사구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심어학습은 우리 현장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치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 2, 3형식에 쓰이는 동사들 반드시 꼭 암기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마다 복습 테스트 항상 보기 때문에 외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공부해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